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당신이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18년간 한국에서 염증 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주 5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부종과 염증에 대해 발견한 사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앞쪽을 눌러보십시오. 5초간 세게 누른 다음 떼어보십시오. 하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정상색으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렸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성 체액이 조직에 갇혀 있다는 당신 몸의 비명이며 이것을 무시한다면 몇 달 안에 거동불능, 만성 통증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71살의 이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관절염이에요. 나이 때문이에요. 이 약을 드세요. 통증을 관리하세요. 할머니는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어오른 무릎을 보고 다른 모든 의사들이 놓친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관절염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관절 조직에서 염증 화합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부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종은 증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24시간 안에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씨, 할머니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가지 압력 지점, 2가지 대사 타이밍 구간, 1가지 간단한 영양 순서. 24시간 후 할머니는 무릎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부종이 70%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4층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시스템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잊혀진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절, 근육, 발목에 부종이 남아있도록 내버려두는 매일매일이 염증 분자들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자들은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골을 파괴합니다. 인대를 약화시킵니다. 움직임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흉터 조직을 만들어서 어느 날 일어나 보면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부종을 발견한 후 첫 24시간 이내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진료 예약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18년간의 임상관찰 결과이며 어떤 환자들이 호전되고 어떤 환자들이 악화되는지를 지켜본 것이며 몸이 염증성 체액을 제거하고 통증 신호를 자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한다면 당신의 몸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행동 순서를 이해하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순서로 그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이 부종과 통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이제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3초간 단단히 눌러보십시오. 부종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지연이 느껴지셨습니까? 손가락 자국이 2초 이상 보이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이며 영구적인 손상이 조직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까지 72시간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8년간 염증 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사람들이 만성, 부종의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편함도 아닙니다. 부종은 염증 화합물들이 세포를 익사시키고 산소를 차단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절 파괴, 신경 손상, 그리고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한 조직 괴사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당신 몸의 비명입니다. 저는 단 몇 주만 치료를 미룬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상적인 기본 업무를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얼음찜질, 다리 올리기, 소염제를 복용하는 표준적인 접근법은 표면적인 문제만 가릴 뿐입니다. 이것들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은 조직 깊숙한 곳에 갇힌 염증성 대사 물질의 축적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막힌 배수구의 독성 슬러지처럼 쌓이며 세포 수준에서 이것들을 씻어내지 않는 한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관절과 연조직을 중독시킬 것입니다. 3개월 전 74세 이씨라는 성함의 한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발목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에 발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길 이미 2 자녀를 키우며 전업으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 부인은 완전히 희망을 잃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은 발목을 보고 즉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림프계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과 염증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 작은 통로들이 막히고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은 물리적으로 체액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림프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고 배수 경로를 여는 정확한 활성화 순서였습니다. 저는 이 씨 부인에게 표적 압력점 활성화와 시간 조절 대사 촉발을 결합한 특정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충격을 받으신 목소리였습니다. 오른쪽 발목의 부기가 60%나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양쪽 발목 모두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3주 이내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걸으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를 걷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자신답게 느껴진다고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방전으로 포장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의학이 무시해온 기본 생리학입니다. 림프계는 온몸에 걸쳐 있는 평행 순환 네트워크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과 달리 림프액은 특정 움직임과 압력 변화를 통해 활성화할 때만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체되면 염증 화합물이 축적되고 체액이 역류하며 부기가 만성적이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24시간 이내에 부기를 사라지게 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수년간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몸은 즉시 그 부위를 제가 염증 수프라고 부르는 것으로 채웁니다. 이 수프에는 수십 가지 화합물이 들어있지만 세 가지가 결정적인 적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카인, 브레디키닌입니다. 이 세 가지 화합물은 조직에 체액을 가두고 통증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표준 의학적 접근법은 약물로 이러한 화합물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수도꼭지가 아직 열려 있는데 바닥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림프계는 이 염증 수프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배수 시스템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림프관의 작은 판막들이 특정한 기계적 자극 없이는 펌프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8년 동안 병원에서 관찰한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24시간 프로토콜은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이 문제를 공략합니다. 첫째, 압력점 활성화. 둘째, 대사 타이밍. 셋째, 체액 역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각각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압력점 활성화는 침술이나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 부위를 직접 배수하는 특정 림프절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표적 기계적 압력입니다. 무릎 부기의 경우 중요한 지점은 무릎뼈 위로 정확히 손가락 4개 너비 위 안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있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30초 동안 세게 누르고 10초 동안 풀었다가 5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정체된 림프액이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24시간, 프로토콜 기간 동안 3시간마다 이것을 하십시오. 발목과 발 부기의 경우 배수 지점은 무릎 뒤 부드러운 움푹 들어간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기법입니다. 30초 동안 세게 압력을 가하고 10초 쉬고 5번 반복합니다. 림프계에는 일방향 판막이 있으므로 이 리듬감 있는 압력은 몸이 자동으로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펌프질을 모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힌 체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즉각적인 따뜻함과 저림을 느낍니다. 그 감각은 배수가 활성화되었다는 확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대사 타이밍. 신체의 염증 반응은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주기를 따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염증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정확히 새벽 5시에 천연바다, 소금 반 티스푼을 섞은 실온의 물 60ml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은 세포의 삼투압을 변화시켜 부은 조직에서 갇힌 체액을 신장이 제거할 수 있는 혈류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런 다음 오전 9시에 정확히 2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고기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두부, 찐 달걀 흰자 또는 곱게 간 생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조직으로 체액이 새는 손상된 모세혈관 벽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 복구가 없으면 부기가 즉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체액 역학입니다. 24시간 프로토콜 동안 2시간마다 20분 동안 영향을 받은 팔다리를 심장 높이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을 사용하여 림프 배수를 돕는 것입니다. 올린 상태에서 발을 천천히 굽혔다 펴거나 손을 천천히 열었다 닫기를 10번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림프액을 제거를 위해 몸의 중심으로 밀어내는 근육 펌프를 활성화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 아마도 둘을 하지만 올바른 순서로 세 가지 모두를 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압력점 배수가 경로를 열고 대사 타이밍이 신체의 화학을 최적화하고 체액 역학이 중력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씻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시너지가 개별 방법이 실패할 때 프로토콜이 24시간 내에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부은 부위를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팽팽하고 따뜻한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갇힌 염증 수프입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하루 만에 그 열기가 사라집니다. 정상적인 윤곽이 돌아옵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24시간 이내에 부기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놓치면 전체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1단계는 압력점 리셋 순서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부기를 발견한 후 첫 30분 이내에 신체의 3가지 특정 지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안쪽 복숭아뼈에서 정확히 내 손가락 너비 위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확히 90초 동안 세게 누르십시오. 위쪽으로 퍼지는 약간의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이 지점은 하체에 축적된 체액을 배출하고 림프계의 배출 과정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지점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물깔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양손 각각 2분 동안 적당한 압력으로 쥐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염증 리셋 스위치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지점은 두개골 밑부분, 척추 양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3분 동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압력을 가하십시오. 이 마지막 지점은 뇌에게 해당 부위로 염증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이 지점들을 누릅니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세 지점을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로 10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쇄 효과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압력점을 완료한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실행합니다. 이것이 대사촉발 시간대이며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체를 빠른 염증 제거 모드로 강제하는 특정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을 준비하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확히 청아 같은 온도여야 합니다. 레몬 반 개의 즙과 생꿀 한 티스푼을 넣으십시오. 5분 이내에 완전히 마십니다. 15분 후에 정확히 이것을 드십시오. 삶은 계란 2개와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4등분으로 자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도 후추도 다른 음식도 없습니다. 왜 이 정확한 조합일까요? 계란은 신체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흡수가 쉬운 단백질 16g을 제공합니다. 토마토는 부기와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몬물은 소화 시스템이 이러한 영양소를 최대 효율로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2시간 시간대 밖에서 이 조합을 먹으면 신체가 잘못된 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영양소가 한겸증, 약 대신 일반 음식으로 처리됩니다. 3단계는 밤새 통합 단계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7분간 부드러운 동작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트레칭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 특정 동작들입니다. 부은 관절 각각을 천천히 전체 가동 범위로 정확히 10번 돌리십시오. 한 번 완전히 회전하는데 6초가 걸릴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앞서 섭취한 항겸증 화합물을 영향을 받은 조직으로 직접 순환시킵니다. 그런 다음 자는 동안 부은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베개나 접은 담요를 사용하여 최소 6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강남에 사는 71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한 후 무릎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올랐습니다. 얼음찜질도 해봤고 휴식도 취했지만 5일 동안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오후 2시에 압력점을 수행했습니다. 4시에 대사 촉발 식사를 섭취했습니다. 그날 밤 다리를 올리고 동작 순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부기가 70% 감소했습니다. 무릎을 다시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3일 이내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염증 주기와 함께 작용하는 정밀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지름길도 없고 대체품도 없습니다. 24시간 시간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황금 시간과 부기 뒤에 숨은 진짜 적을 이해했으니 24시간 이내에 통증을 제거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사용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결과가 지연됩니다. 프로토콜은 부기를 발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심부름을 마친 후가 아닙니다. 보는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염증 화합물은 매 시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에 작은 문제로 시작한 것이 저녁이 되면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환자들이 단 6시간만 기다렸는데 회복 시간이 2배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1단계는 압력점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압력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은 관절을 무작위로 눌러서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중요한 지점은 부기에서 정확히 세 손가락 너비 위에 있으며 절대 부기 자체를 누르지 않습니다. 무릎 염증의 경우 슬개골 바로 위의 지점을 누릅니다. 발목 부기의 경우 정강이 안쪽을 누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십시오. 정확히 7초 동안 세게 누릅니다. 3초 동안 놓습니다. 이 주기를 15번 반복합니다. 첫날 동안 2시간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특정 지점들이 염증성 체액의 배출 통로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리듬으로 활성화하면 갇힌 체액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을 수동으로 여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1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발목 부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음찜질, 다리 올리기 등 기존 의학이 권장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압력점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2시간마다 7초씩 15주기를 실행했습니다. 12시간 후 그녀는 제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침에 그녀는 다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화했을 때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사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염증 퇴치 메커니즘이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활성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염증과 싸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전체 과정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미지근한 물과 한 가지 특정 음식만 섭취하세요. 오이입니다. 토마토가 아닙니다. 수박도 아닙니다. 오이입니다. 왜 오이일까요? 오이에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아침 코르티솔 분비를 위해 염증 경로를 준비시키는 독특한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에 오이 반 개를 드세요. 잠들 때까지 매 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2컵을 즉시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한겸증 반응을 최대 3시간까지 지연시킵니다. 새벽에 미지근한 물은 림프계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조직에서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60g을 섭취합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는 염증 위기 상황에서 소화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60g은 표준 두부 약 한 모 반입니다. 이것을 깨 가루한 큰 술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깨는 신체가 한겸증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필수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방이 없으면 단백질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염증의 근원을 목표로 하는 정확한 24시간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8년 동안 만성 염증 사례를 치료하면서 개선한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프로토콜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뜬 후 첫 30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체가 8시간 동안 금식 상태에 있었고 세포가 탈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수된 세포는 염증 화합물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는 물이 12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모든 세포를 수분 공급하고 림프계가 정화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5분 후에 첫 번째 압력점 순서를 수행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안쪽 복순각뼈, 위 세 손가락 너비에 위치한 지점에 강한 압력을 가하세요. 7초 동안 유지하고 3초 동안 풀고 각 다리에서 5번 반복하세요. 이 특정 지점은 조직의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비장 경락을 활성화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관절 주변에 과도한 체액이 축적됩니다. 이 압력점은 신체에 갇힌 체액을 적절하게 제거될 수 있는 순환계로 다시 보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기상 후 1시간 후에 첫 식사를 해야 하며 이 식사 구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정확히 20g과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란 2개와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입니다. 또는 부드러운 두부 100g과 피망 반 개입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케르세틴은 염증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것들을 이 특정 시간에 함께 먹으면 아침에 최고 코르티솔 생성을 활용하여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제가 대사창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때 신체의 자연적인 한겸증 과정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부드러운 관절 회전을 수행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단순히 각 영향받은 관절을 각 방향으로 전체 운동 범위를 통해 10번씩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손목, 팔꿈치, 어깨입니다. 저항 없이 이러한 움직임은 관절에 윤활유를 제공하고 염증 찌꺼기를 운반하는 천연 윤활제인 활액 생성을 자극합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두 번째 목표 음식 조합을 섭취하세요. 사과 하나와 생아몬드 10개입니다. 사과에는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요산 결정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말산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는 염증 손상으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3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만성 부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때 신체의 염증 표지자가 일반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에서 17시 사이에 두 번째 압력점 순서를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부드러운 조직에 있는 손등의 지점에 집중하세요. 10초 동안 강하게 누르고 5초 동안 풀고 각 손에서 7번 반복하세요. 이 지점은 대장 경락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하루 종일 동원된 염증 독소를 신체가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저녁 7시 30분 전에 적어도 수면 3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식사는 가벼워야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량의 고등어 또는 간, 아마씨 가루 2큰술을 채소에 섞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세포 수준에서 염증 연쇄 반응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면 정확히 30분 전에 시작됩니다. 영향받은 관절을 심장 높이보다 위로 20분 동안 올리세요.
무릎이 부었다면 누워서 베개에 올려놓으세요. 이것은 중력을 사용하여 하루 동안 축적된 과도한 체액을 배출합니다. 이 완전한 순서를 정확히 24시간 동안 따르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염증 주기를 중단시킵니다. 이제 이 24시간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염증 반응, 주기에 맞춰 음식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잘못하면 다른 모든 노력이 거의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한겸증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식빵, 쌀죽, 달콤한 빵. 이것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자연스러운 코르티솔의 이점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소중한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침 시간대에는 특정한 한겸증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한 계란이나 제대로 준비한 부드러운 두부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르티솔이 최고조일 때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mTOR 경로라는 것이 역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포에 신호를 보내 밤새 관절과 조직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을 준비시킵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이 15분 동안 제가 앞서 설명한 지압점 순서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반숙 계란 2개를 먹습니다. 반드시 반숙이어야 하며 정확히 6분 30초 동안 삶아야 합니다. 왜 이 특정한 조리 시간일까요? 흰자는 단단하게 만들면서 노른자는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액체 노른자에는 쉽게 흡수되는 인지질이 들어있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화합물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입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기도 힘든 상태로 오셨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체 프로토콜을 알려드렸는데 계란에 대한 제 지시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저녁에 먹으라고 한 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반숙 계란을 아침 대신 저녁 7시에 드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단계별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녁에 계란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이해했습니다. 저는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계란을 드세요. 그는 정확히 따랐습니다. 72시간 후 그는 거의 울먹이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2주 이내에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이때 신체는 염증 저하기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연 방어력이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때 2번째 한겸증 개입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의 특정 조합이어야 합니다. 멸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또는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정확히 30g의 호두입니다. 캐슈넛이 아닙니다. 아몬드도 아닙니다. 특히 호두인 이유는 염증 효소 생성을 차단하는 오메가3 대 오메가6 지방산의 정확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후 시간대를 놓치면 저녁에 염증이 급증합니다. 밤 9시가 되면 부기가 맹렬히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관절이 다시 부어오르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오후 개입 시간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결과를 보려면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부기는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이 부으면 염증 화합물이 말 그대로 세포를 질식시키고 혈류를 차단하며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다리는 매 시간마다 그 조직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 순서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1단계. 이것을 듣는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신진대사 배출을 시작합니다. 림프계를 통해 염증 화합물을 운반해내려면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 첫 단계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2단계. 30분 이내에 무릎뼈 아래 세 손가락 너비, 정강이뼈 바깥쪽 가장자리의 지압점을 찾습니다. 각 다리마다 60초 동안 세게 누릅니다. 이것은 배출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약간의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3단계. 다음 식사는 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히 6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 2조각 또는 계란 3개 또는 찐 흰 생선 한 토막입니다. 튀긴 음식은 안 됩니다. 진한 소스도 안 됩니다. 단백질은 염증이 배출되는 동안 세포 손상을 복구합니다. 4단계. 오늘 3시간마다 부드러운 관절 회전 운동을 실시합니다. 발목을 20회 돌립니다. 손목을 20회 돌립니다. 어깨를 뒤로 20회 돌립니다. 이것은 림프액이 계속 움직이게 하고 화합물이 조직에 다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합니다. 5단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먹습니다. 토마토의 특정 화합물은 아침 경직을 일으키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일어났을 때 최대 이동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6단계. 베개 위에 부은 관절을 올려놓고 잡니다. 쉬는 동안 중력이 도움이 되어 부은 부위에서 과도한 체액을 빼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후 24시간 이내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통증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6살 이씨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구부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붓기가 너무 심해서 8개월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4시간 후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일주일 만에 지팡이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좋아지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염증이 전보다 더 심하게 재발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압박점 마사지, 하루 2번. 단백질 섭취 시간, 매일. 수분 보충, 항상.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지 못하고, 통증 속에 앉아서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저는 18년간의 임상 경험 후에 이 지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가족 중 50살 이상 되는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원장의 24시간 방법으로 어떤 염증 유발 요인을 가장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붓기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통과 염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